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슈퍼리치 채널의 흑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일단은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밝혀드리고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 진행 시에는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9월, 10월 대한민국 급락장 사태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름하여 영풍재지 사태. 이 영풍재지 사태 때문에 어떠한 애꿎은 일이 발생했냐면은 키움증권이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키움증권은 아시겠지만 증권업 섹터의 종목이죠. 맞죠? 키움증권은 사실 그러하기에 회원님들께 자주 권유를 드리는 섹터의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올해 상반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뭐 2차전지 섹터를 권유드렸다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아니면은 로봇 인공지능 같은 기술주 섹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권유드려서 수익을 드렸었죠. 맞죠? 일반적으로 뭐 꼭 키움증권이 아니어도요. 대한민국의 뭐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등 이런 증권 섹터는 사실 잘 권유를 안 드리는데 이번에 영풍지 사태로 과대 납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이죠. 키움증권이 그래서 최근에 이번 10월 오늘이 넷째 주죠. 거의 단기간에 25% 이상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한 급락을 맞았기에 그래도 좀 우량주지 않습니까? 실적 우량주인데 과납폭상에 따른 반발, 대반 등을 좀 노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녹화 방송을 남겨드리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증권업에서는요,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B 투자 쪽에 특화된 기업이 있고요. 그런 곳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 같은 곳이 있는데 아니면 뭐 리서치 강자, 뭐 DS 투자증권 등등 뭐 아니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등 뭐 이렇게 각 분야마다 특화된 기업들이 있는데 키움증권은 지난 2000년대 이후로 뭐로 컸습니까?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온라인 위탁 매매로 큰 회사입니다. 온라인 위탁 매매. 옛날에는 주식 투자를 진짜 오래 하셔갖고 막 1980년대, 90년대부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MTS라는 게 없었어요. MTS 뭐 심지어 그 HTS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좀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증권사로 찾아가서 전광판 보고 매매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대 이후로 이 온라인 위탁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그 왕자 자리를 차지한 자리가 누구냐?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이 이 브로커리지 영업에 1등을 차지했고요. 왜냐면은 최근에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주식 매매할 때 뭐 세금 말고 수수료가 붙긴 붙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데 키움증권은 그 당시에 파격 특가로 0.01호라는 아주 파격적인 그 할인 수수료 이벤트를 벌여갖고 그것으로 덕분에 컸던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말 그대로 박리담회죠, 박리담회. 대한민국 주식하시는 분들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보자는 것으로 컸던 회사가 키움증권이고 그런 키움증권이 이번에 영풍재지 사태로 주가가 거의 단기간에 하한가 가까이 급락을 맞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영풍재지는 현재 주가가 좀 단기간에 작전주예요. 사실은 영풍재지가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SG 증권발 급락 사태처럼 비슷한 차트 흐름이잖아요. 그죠? 예시를 들면은 삼천리가 있죠. 삼천리면은 도시가스가 얼려주잖아요. 그죠? 도시가스가 얼려주면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것도 우량 기업인데 얘네들이 작전을 쳤잖아요. 그 라더견 그 일가들이 그죠? 그 잡것들이 CFD라는 일종의 신용 상품을 이용해서 본인 자금 대비 막 2배, 3배 이렇게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주가를 작전 친 거 아닙니까? 통정 매매하고.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주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르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세력의 손을 탄 종목이죠. 삼천리, 또 뭐 대성홀딩스, 그죠? 대성홀딩스, 그리고 뭐 서울가스 이런 애들이 지난 상반기에 대표적인 작전주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그와 비슷한 종목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예, 영풍재지였죠. 그죠? 영풍재지도 이번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는 방금 언급드렸던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 언제였냐면 9월, 10월 달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루 주가 등락폭은 올라도 1%, 내려도 2%, 올라도 2%, 내려도 1% 이런 식이었는데 거래대금 막 하루에 얼마였냐면은 막 2천억, 3천억, 그죠? 막 3천억, 2천억이 그냥 기본 베이스.
한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3천 2천 터지는 거는 되게 잘 없는 일이에요. 막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아니면 2위 LG에너지솔루션, 아니면은 코스닥 1위 에코프로비엠 등등 이런 거래가 활성화된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영풍재지는 드러는 봤을 기업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 대한민국 시대를 이끌어가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1970년대처럼 뭐 어디 예를 들어 농사지어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GDP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아니면 운수장비 아니면은 2차 전지 등 2차 전지처럼 이 기술주의로 큰 나라인데, 이 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말도 안 되게 터졌다는 거는 누군가 뒤에서 검은 돈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 검은 돈인 즉슨 제2의 라더근 사태인 거고요, 그죠? 근데 이번에 그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검찰 조사 받으면서 주가가 결국 이제 하한가 터진 거고요. 근데 지금 거래 정지됐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는 자금이 묶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자금을 대줬던 키움증권사가 피해자죠, 피해 기업이죠, 그죠? 근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5천억 원에 육박하는 4,943억 원인데, 추후 이제 검찰 조사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은, 거래 재개가 언제 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죠? 앞으로 2달 뒤에 될지 1달 뒤에 될지는 미지수인데, 이 검찰 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거래는 재개될 거고, 거래가 재개되면은 영풍재지 주가가 당연히 급락이 나오겠죠. 왜 당연히 급락이 나오겠습니까? 네, 왜?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던지겠죠. 던지면은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올 거고, 그러한 즉슨 키움증권사에서는 4,900원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거고, 현실적으로 대략 추정치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을 회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만약에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은 키움증권은 이 올해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서요. 흑자는 보통 한 7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7천억 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이렇게까지 급락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미수 채권 충당금을 이제 손실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7천억 원에서 약 2천억 원을 대략 이렇게 상계 처리해 빼버리면은 영업이익이 5천억대로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 차원에서 이번에 급락 사태가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물론 이 체계적 리스크에 따른 10월 급락 사태도 있었지만, 개별 이슈로 급락도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관악폭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따가 또 차트 분석을 하긴 할 거지만, 키움증권은 현재 관악폭 상황에 따른 반대 매매까지 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반등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제가 좀 이따가 영상 말미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일회성 손실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 나온 거고, 그것을 주가가 한 이틀 3일간 더 이렇게 노이즈를 소화하면서 물량을 빨아들이고 소화할 겁니다. 그리고 주가 단기 바닥은 나오겠죠. 예상대로라면 키움증권이 이렇게 올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매출액도 탄탄하고 영업이익도 탄탄한 흐름이 나왔은 예상되는 흐름이었는데, 그쵸, 어쩔 수 없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죠? 이번 급락 사태로 주가가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 상단과 하단 중에서 지금 어디에 놓여 있죠? 그쵸? 퍼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그죠? PBR 밴드도 저 상단에 있지 않고 현재 거의 바닥권 하단에 위치했습니다. PBR이든 PER이든 하단에 있으면 무조건 주가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 과거 통계 경험상 밴드 하단에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키움증권 차트고요. 키움증권은 제가 방송 초미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지난 2000년대부터 그 브로커리지 영업의 거의 대장급 왕이었죠. 1위 기업. 증권사에서 브로커리지 영업 영역에서는 누가 1등이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증권도 아니고요, 그죠? 아니면 뭐 한국투자증권도 아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키움증권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었는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볼게요. 주가는 요런 밴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뭐 항상 위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멀리는 리만 사태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뭐 또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는 대긴축에 따른 위기 국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위기 국면에선 바닥을 치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증시가 3,300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러한 대호황기에는 주가가 밴드 위로, 그죠? 추세 밴드 위로 이렇게 위로 튀어 오르기도 하죠, 그죠? 그럼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그 추세의 하단 영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는 순간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감이 오십니까? 지금은 과대 낙폭에 따른 매도 버튼이 유리한 위치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매수 버튼을 주는 게 유리한 위치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후자. 그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 데이터를 왜 보는 겁니까? 역사는 왜 배우는 겁니까? 그죠? 과거는 반복되는 경향이 높고요. 확률적으로. 그러하기에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렇듯이 이번 밴드 하단 구간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은 확률상 증시 반등 구간에 이렇게 V자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다만 이번에 원체 과대 낙폭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단번에 이 떨어진 자리를 모두 메꾸진 못할 겁니다. 아시겠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일부 수익 차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마무리해 드리고요. 자, 여튼간에 우리 회원님께서는 이 키움증권 외에도 앞으로 하반기 또 수익 보실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죠? 증시가 너무 많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중에 750선을 터치했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은 네, 장중 2,400선을 거의 위협할 만큼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다만 밑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번 10월장은 대한민국 증시가 아주 가드낙폭 상황이고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전쟁이 대한민국에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낙폭 상황입니다. 과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현재 도달해 있고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방금 계속 설명드렸던 키움증권도 물론 단기 이슈는 좋지 못했지만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우리 회원님께서도 저와 함께 저 흑기사와 함께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맛보시기 원하신다면은 위에 보이시는 화면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좋은 종목으로 급등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